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민나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 통증은 왜 생기고 어떤 단계로 치료를 해야 하며 그 중에 통증 주사와 시술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허리는 왜 아플까요? 우리 책자에 나눠드린 것처럼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하면 디스크부터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약 먹고 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동반된다 할 때는 척추 디스크 돌출이라든지 아니면 전방 전이증, 척추 협착증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아래쪽 허리는 5개의 요추와 천추, 미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존재하게 되고 그 뒤로는 척추관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공을 통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횡으로 잘라서 단면을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디스크가 있고 뒤쪽으로 척수가 지나가는 신경관이 있게 되고 양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나가는 통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허리나 다리로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의 섬유륜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저 디스크인가요? 척추협착증인가요?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디스크에서 더 진행이 돼서 아까 진동규 선생님께 설명하신 것처럼 척추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더 진행돼서 퇴행성 변화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관 안쪽에 인대도 두꺼워지고 뼈돌기들도 자라나고 디스크들도 조금씩 튀어나오고 하면서 이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기고 붓기가 생겨서 허리나 다리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 디스크와 척추협착증은 발생 기전은 신경을 압박하는 건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 증상에도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요. 척추협착증은 더 진행된 퇴행성 변화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중에 조금만 걸으면 자꾸 허리가 앞으로 굽어요. 아니면 걷다 보면은 다리가 땡겨요, 저려요, 터질 것 같아요. 아니면 엉치가 빠질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주저앉아서 쉬어야 돼요. 근데 앉아있거나 누우면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척추협착증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스크나 척추협착증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지만 바로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좀 권해드리는데요. 우선 휴식을 취하고 우리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진통소염제라든지 신경통약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고 그리고 물리치료, 마사지, 찜질 등의 비침습적인 치료들을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 치료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 할 때는 이제 2단계 치료인 주사치료라든지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수술은 언제 하는 건가요?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는 이런 1, 2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해도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 자체에 지장이 많이 있을 때 혹은 마비 증상이 갑자기 생겼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2단계 치료라고 하는 주사치료 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사 치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디스크나 척추협착증이 있을 때 흔하게 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주사들은 흔히 여러분들이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알고 계신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입니다. 이 주사는 염증이 생기고 붓기가 생긴 이 신경 주변에 입구에 바늘을 거치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붓기를 가라앉혀서 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해서 항상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말고 다른 약제 조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흔히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신경성형술은 무엇일까요? 신경성형술은 바늘 대신에 이런 긴 카테터, 특수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신경에 문제가 되는, 눌리고 있는 부위에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약물을 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신경 주변에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리해주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넓혀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있는 부위에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약을 주입하고 좁아져 있는 부위를 이런 특수 카테터, 풍선 카테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넓혀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성형술을 바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보통은 보험치료가 가능한 주사치료, 앞서 말씀드린 주사치료를 몇 차례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너무 짧다,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 치료로 이런 신경성형술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척추 상태가 다 다르듯이 신경성형술이 모든 환자의 적응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주사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허리는 안 아파요. 다리만 아파요. 근데 왜 자꾸 허리에 주사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다리에 통증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다리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것보다는 신경이 실제로 압박되고 있는 허리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좋겠습니다. 둘째로 주사하고 나면 저 약 안 먹어도 되나요? 혹은 이게 주사 때문에 나은 건지 약 때문에 나은 건지 봐야겠다. 그리고 일부러 주사하고 나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1단계, 2단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보존적인 치료들은 전부 다 신경의 염증이나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1단계 치료, 휴식이라든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 주사하면 효과는 얼마나 가나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주사 효과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한 달, 두 달, 더 길게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허리 모양 자체는 우리 얼굴 생김새가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듯이 허리 모양 자체도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싹 다 나았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똑같은 증상처럼 보여도 이렇게 MRI를 찍어서 보면 그 눌리는 부위라든지 원인이 되는 부위, 양상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주사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효과가 너무 짧다,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고려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신경차단술, 신경주사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테로이드 자체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치료 약제입니다. 그렇지만 스테로이드를 과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혈당이나 혈압이 증가할 수 있고 안면홍조, 면역력 저하 같은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비만, 생리장애, 골다공증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주사 용량이라든지 횟수, 간격 등을 병원마다 조절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 몇 번이나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간격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항상 모든 같은 환자들한테 같은 용량을 투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용량들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그 횟수와 간격을 정해서 조금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주사 치료에 인한 합병증은 감염, 출혈, 일시적 다리 힘 빠짐,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런 디스크나 척추협착증 외에도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사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본인의 허리 상태에 맞는 주사 치료가 다 정해져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주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본인 상태에 가장 잘 맞는 치료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